자, 그러면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느끼게 될 어떤 그런 허무감, 공허함,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마케팅의 궁극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고객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AI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흔들리는 이런 시점에 마케팅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할 역할들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쌓아온 그런 그 업계 정체성이 변질되고 본인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공허함을 메우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바둑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애국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둑처럼 이제 어려운 그런 지적 역량이 필요한 이런 스포츠에서 한국인이 세계 1등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한국인의 어떤 그 우수성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가치를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기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AI로 인해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거의 인식 속에서 뭔가 덜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게 느꼈던 어떤 그런 인간 본질의 어떤 그런 솔직한 그런 특징들이 사실은 찌질함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깊은 감동을 주고 좀 더 멋진 부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마케터 분들이 그거를 좀 더 갈고 닦아야 되는 시점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이야기 혹은 그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화로는 구글에서 알파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알파고의 어떤 그런 위대함, 뭐 성공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하려고 만든 영화였는데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알파고일 텐데 그 영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주인공인 알파고보다는 우리는 그 알파고한테 져서 좌절하고 그 고민하고 하는 그 이세돌한테 훨씬 더 많은 그 감정이입과 공감을 하면서 이세돌을 주인공인 것처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화가 주는 중요한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끌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이야기를 결국 공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을 누른 탁월함을 가진 AI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AI하고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해질 거다. 자, 그래서 바둑업계에서도 AI 이전에는 그 굉장히 젊은 고수들, 남성 고수들의 대국을 가장 인기 있게 봤다라고 하면 AI 이후에는 오히려 그 인간들의 부족하지만 그 생생한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대국이 더 인기를 끌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국이 근데 실력이 그 최고로 좋은 그 사람들의 리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바둑 기사들의 대국이라든지 혹은 그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 하는 대국 중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은 그 실력이 최고는 아닌데 그 바둑을 두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것들이 훨씬 더 이제 고객들한테 인기를 끄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하죠. 네, 그리고 바둑 업계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일부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둑 기사들이 점점 더 스타화, 팬덤화되는 그런 현상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둑 기사들의 그 미래에 성공하는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기냐 지냐는 이미 AI가 보나마나 이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뻔한 그런 결말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자체를 더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떤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주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팬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스타 바둑 기사인 커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커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둑도 잘 두지만 굉장히 이제 자기의 그 사생활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굉장히 스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바둑 기사인데 역으로 이렇게 사생활까지 다 까발려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사적인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바둑은 뭐냐? AI와 다른 인간의 바둑은 뭐냐라는 고민을 바둑계에서도 지난 10년간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플한 대답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둑은 결국 인간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바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미 뭐 이겼냐 졌냐가 이미 끝난 게임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과정을 궁금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AI는 이런 과정 자체는 잘 이야기해주지 않죠. 왜냐면 AI 프로그램 자체의 특징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 오류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둬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정리해주지만 과정은 이렇게 훅 잘라서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들은 궁금해하고 그래서 인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고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생생하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전기, 인터넷 이런 많은 기술 진보에 이어서 AI가 등장을 했지만 AI가 기존에 있었던 기술 진보하고 궁극적으로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절실하게 깨달았는데요. 그건 바로 단순히 편리하고 더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어떤 그런 개념과 가치 체계 자체를 AI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게 변질되거나 변화되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수반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바둑이 갖고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 특히 가장 인간이 이렇게 갖고 싶었고 멋지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탁월함, 우수함, 게임에서 이기는 실력 이런 그 가장 멋진 부분을 AI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AI가 들어와서 AI한테 뺏기는 거죠. 그러면 그 AI가 뺏어간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결국 뭐가 남았냐. 그랬을 때 처음에 바둑업계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거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적응해 가면서 결국은 AI가 뺏어갔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이거구나라고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의 10년의 그 세월을 보면서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뺏김으로 인해서 생긴 상실감을 다시 극복하면서 인간이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로 인해서 많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AI가 그 변화시키라고 강요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개념과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되찾아가는 그런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보면서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AI가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개념들은 뭐고, 그것이 다시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시작해 보는 시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